진짜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가구에 투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숙지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경매는 맑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집가사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다가구 투자를 할 때 이 부분을 모르고 투자를 하면 진짜 큰일 난다 하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의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게 주요 포인트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고 나서 팔 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사실 평생 갖고 있을 게 아니면 언젠가는 팔아서 내가 수익을 내야 되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다가구 투자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가요, 이 부분을 모르고 하시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아주 크게 후회를 하실 거예요, 제대로 안 들으시면.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뭐 세금이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다 검토를 하고 나서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놓치면 나중에 결국 수익률을 다 까먹고 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아이고. 왜냐면 다가구는요, 일단 임대 수익을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시세 차익도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투자 상품인데, 나중에 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는 망하는 거죠.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다가구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꼭 체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다가구의 정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다가구의 정의. 다가구 주택의 정의는 일단 주인이 한 명이고요. 그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거주 세대가 19세대 이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이하여야 된다. 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방이 여러 개에서 월세를 받지만 내가 1세대 1주택자라면 나중에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아주 잘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의는 대부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다가구는 층이 5개 층이야. 괜찮은 건가? 상가가 1층에 있는데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좀 하시거든요. 다가구의 정의가 주택사용 층수가 3개 층이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4개층짜리 상가주택 1층에 상가가 있다, 이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3개니까. 그렇죠. 총 층수가 만약에 5개층이야. 이래도 1층과 2층이 근생이면 3, 4, 5 이렇게가 주택으로 쓴다면 다가구의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상가 부분만 따로 세금이나 부가세 처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검토하다 보면 이런 문구들을 좀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공부와 현황이 다르다, 근생이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법 증축인데 위반 건축물의 여지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돼가지고 수익률이 떨어지기도 하고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위반 건축물을 이렇게 만드냐? 왜 만들어요? 돈 때문이죠. 그죠? 다 수익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익률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불법을 다 일삼고 있는 겁니다. 불법인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들 알아요. 근생인데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법으로 허가 안 받았는데 조금만 더 달아내서 세를 주면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일단 불법을 일삼는 겁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요, 내 옆집도 그래, 앞집도 그래, 뒷집도 그래. 일단 이 동네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아닌 다가구, 근린주택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이게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다가구나 근린주택을 보러 가면 불법이 없는 데가 없어요. 왜냐면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수익이 있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상당히 힘들겠죠. 자, 여러분, 소탐대실이라고 들어보셨죠? 당장은 수익이 낮으면요, 나중에 엄청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에요.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당장은 수익이 나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매도를 할 때 큰 문제가 돼서요, 특히 세금적인 부분에서 아까 다가구 주택의 조건 중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가 몇 개 층 이하여야 된다 그랬죠? 3개층. 그렇죠. 3개층입니다. 제가 이 3개층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한번 이 물건으로 살펴볼까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 층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는 지하도 있고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옥탑도 있으니까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럴 때는요, 일단 건축물 대장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자, 건축물 대장 먼저 보면요, 지하층부터 3개 층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옥탑 1개층, 연면적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대장상의 옥탑은 지금 7.54제곱미터니까 한 2평 정도밖에 안 돼야 되는데 실제 면적은 2평이 아닌데요? 훨씬 커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옥탑은요, 기존 2평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지었어요. 네. 지금 불법으로 한 거예요. 월세를 더 받기 위해서. 뭐 저 정도 크기면 사람 하나 정도 월세 받을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다가구는요, 지금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층이 3개 층이 아니라요, 4개 층이 되는 겁니다. 불법으로 이렇게 증축한 옥탑에 사람을 받아서 주거용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옥탑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건축법상으로 수평 투영 면적의 합이 수평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경우에 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월세 정도는 받을 정도로 크기로 건물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을 넘겨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 주택층으로 사용하는 층이요, 3개층이 아니라 4개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로 분류가 됩니다. 큰일이네요. 엄청 큰일인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할 일이 아닌데? 자, 아까 지하층 있었죠? 네. 1층, 2층, 옥탑층. 네. 그럼 4개층이에요. 네. 그럼 내가 일단 6세대죠. 네. 지하 2세대, 1층 2세대, 2층 하나, 그리고 옥탑 하나, 6세대죠? 그래서 이 한 가구를 여러분이 소유한다고 해도 만약에 이 부분, 옥탑층 때문에 6주택자, 여러분들은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다가구가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나 뭐 옥탑 때문에 층수의 제한이 걸려서 갑자기 10주택자, 20주택자, 이렇게 다주택자가 막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다가구를 매도할 때 어떻게 되냐? 내가 이 물건을 오랫동안 보유해서 나는 비과세 요건을 채웠어. 그리고 나서 팔려고 했는데 막상 계약하고 나니까 세무사한테 물어봤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주택자예요. 그래서 양도세가 폭탄을 맞는 겁니다. 양도세뿐만 아니라요, 다주택자가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종부세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취득세나 양도세에서는 진짜 계산을 잘못하면 막 10만 원, 20만 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본 몇백, 몇천, 크면은 막 억까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진짜 큰일이 나겠네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경매로 다가구를 샀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다 불법이 있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반지하가 대피소였는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다.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옥탑을 달아내가지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다. 낙찰자가 나는 준법을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원상복구를 다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이제 원상복구를 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일단 다가구에 반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아래층, 지하층 있죠? 그 지하층이 가장 아래층의 절반이 지면보다 낮은 경우에, 즉 많이 파 묻혀 있는 경우, 네네. 그러면 층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가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파묻혀 있어야 돼. 네네네.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망우동 같은 경우에는 옥탑이 불법이지만 네. 지하가 많이 파묻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가구로 1주택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많이 파묻혀 있기 때문에 지하층이. 네. 그리고 옥탑 같은 경우에는요, 의견이 분분해요. 주변에서 매도를 하려고, 비과세를 받으려고 옥탑 부분을 이제 철거하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원상복구한 다음에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세무서에서 다주택자로 과세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아이, 세무서 원상복구 했는데도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일단 매도 당시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이에요. 그쵸. 원상복구 근데 했으니까. 기존까지는 4개 층으로 내가 사용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택으로 월세를 만약에 받았다. 그 옥탑에서 월세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소탐 되시려고 얘기한 거예요. 위에 옥탑 여러분들 월세 주면 거의 대부분 한 30만 원 받거든요. 30 정도, 40 정도? 그럼 1년 해야 360이에요. 근데 그 360 받으려고 소탐 되시죠. 나중에 양도세를 엄청나게 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의 혜택을 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세무서에서는 꽤 많은 자료를 증거로 수집을 하고 있어요. 세금을 때리거든요.
여러분들 그 세무서가 그 세금을 나중에 과태료로 네. 여러분들한테 많이 때려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무서도 무서운데요. 준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매도자가 주택으로 쓴 게 아니었다는 걸 증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 로드뷰 같은 거 보면요. 연도별로 물건 상황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22년도에 만약에 매도했다. 옥탑을 철거를 했어. 그래서 지금 옥탑이 없어. 그런데 뭐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로드뷰를 보면은 옥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진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아니면 또 위성 사진을 봤는데 옥탑이 있어. 그러면 와우. 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를 거의 대부분 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 때문에라도 걸립니다. 이게 주택으로 쓴 게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어. 임대를 줬으면. 네. 그러면 너는 이제 4층, 4계층으로 주택을 썼으니까 네. 너는 다주택자야. 넌 다세대를 판 거야. 이렇게 돼요. 아, 진짜 무섭다. 이해되시죠? 네. 또 조금 더 심하면요. 전세입자 있죠? 네. 전세입자하고 통화도 해요. 되게 무서워요. 와, 세무서 진짜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가구에 투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숙지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럼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또 포인트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옥탑은 걸리기가 굉장히 쉽죠. 이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앞에서도 그냥 보이니까. 근데 증빙되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반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층의 절반이 지면보다 낮으면 층수에서 제외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옥탑이 있는 것보다는 반지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옥탑이 있으면 어떡해요? 자, 옥탑이 있는 물건이다 라고 하면요. 그 옥탑 면적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뭐 6분의 1인 경우도 있습니다. 6분의 1에서 8분의 1보다 작으면 걔는 괜찮아요. 그리고 주택으로 실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증빙을 해놓으면 좋겠죠. 네. 어떻게 해놓냐? 내가 뭐 창고로 쓰는 경우 아니면 뭐 보일러실로 쓴다. 그러면은 내가 미리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증빙을 할 수 있겠죠. 사전에 조치를 취해 두시는 거예요. 진짜 오늘 이 정보는 다가구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되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거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할 때 그 수익률을 깎아먹지 않도록 꼭 아셔야 되는 정보인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응원하는 집가사람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